2026년 새해가 밝았는데 시장은 여전히 좀 안개 속을 걷는 기분이에요. 인플레이션은 뭐 한숨 돌렸다지만 금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겠고 AI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용광로처럼 뜨겁고요.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단기적인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한 5년, 10년 뒤에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기업,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요즘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소수의 승자가 시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잘 나가는 회사를 찾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혼돈 속에서 미래를 철저하게 방어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는 거예요.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네 곳의 단서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단서, 검색의 왕국, 알파벳에서 시작해 볼까요? 네, 아주 좋은 출발점이네요. 알파벳은 미래를 방어하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뭐랄까 가장 강력한 방법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곳이죠. 알파벳 하면 보통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투자처 중 하나로 꼽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아주 위험한 최첨단 기술에 투자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이 모순적인 느낌, 이거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게 바로 알파벳의 핵심이죠. 한쪽에서는 검색하고 유튜브라는 정말 마르지 않는 현금 파이프라인을 꽉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막대한 현금으로 다른 한쪽에서 AI라는 거대한 기술혁명에 배칭하는 겁니다. 마치 튼튼한 모손에 기대서 최첨단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것과 같아요. 탐사가 실패하더라도 모선은 안전하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특히 핵심 사업인 검색 분야는 제미나이 AI가 적용되면서 오히려 더 강력해지고 있다면서요. AI가 기존 사업을 잠식할 거라는 우려랑은 완전 반대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AI 오버뷰 같은 기능이 검색 경험의 질을 높이니까 사용자들이 더 많이, 더 깊게 검색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아주 강력한 선순환 구조, 일종의 슬라이휠이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플라이휠이요? 네. AI로 검색 품질이 올라가면 사용자가 늘고, 사용자가 늘면 광고 수익이 늘죠. 그리고 그 늘어난 수익으로 다시 더 강력한 AI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 바퀴가 한번 구르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멈추기가 어렵거든요. 검색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글 클라우드 성장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던데요. 3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34%나 늘어서 15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요. 그 숫자도 대단하지만 진짜 놀라운 부분은 그 뒤에 숨어 있습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무려 1,55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1,550억 달러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도 안 오는데요. 웬만한 글로벌 대기업 몇 개의 시가총액 아닌가요, 이거? 이게 앞으로 들어올 예약된 매출이라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죠. 수주 잔고는 미래 실적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업들이 한번 특정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쌓고 시스템을 구축하면 그걸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이 1,550억 달러는 알파벳 클라우드 사업의 미래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인 셈이죠. 듣고 보니 알파벳의 전략이 명확해지네요. 검색, 클라우드, 유튜브, 안드로이드처럼 연매출 10억 달러가 넘는 제품이 설세개나 되는 거대한 함대를 운용하면서 그 힘으로 AI라는 새로운 바다를 개척하고 있는 거군요. 네, 여러 개의 강력한 엔진을 동시에 돌리면서 그중 하나가 잠시 삐걱거려도 전체 함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알파벳이 불확실한 미래를 방어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미래의 위험을 방어하는 알파벳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엔 좀 더 공격적으로 아예 미래 파도 자체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올라타려는 기업을 만나볼까요? AI 트렌드의 심장, 엔비디아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알파벳이 안정적인 항공모함이라면 엔비디아는 그 위에서 발진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같죠? 비교가 아주 흥미롭네요.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정말 무섭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CES 2026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주 압권이었어요. 2026년까지 블랙웰하고 차세대 루빈 칩 시스템의 잠재 매출이 5천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니 이건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가장 큰 질문은 그만한 수요가 정말 있을까?가 아니었어요. 저 폭발적인 수요를 엔비디아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즉,
공급에 대한 의문이었죠. 만들고 싶어도 만들 기술이랑 공장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계속됐으니까요. 아, 맞아요. 항상 공급 부족, 병목 현상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죠. 바로 그 지점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대만 TSMC의 최첨단 패키징 생산 능력의 절반 이상을 엔비디아가 선점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건 코어OS 같은 핵심 패키징 공정의 병목이 드디어 풀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코어OS요? 이름부터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기술인가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고성능 칩들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여러 층 쌓아 올려서 데이터가 이동하는 거리를 극단적으로 줄이는 기술이에요. 칩들의 성능을 최대한 끌어내려면 이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 공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동안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아,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하. 칩들을 위한 초고층 빌딩을 짓는 기술이군요. 수요는 폭발적인데 그 빌딩을 지을 능력이 확보됐다면 아까 말한 5천억 달러라는 숫자가 더는 허황된 꿈처럼 들리진 않네요. 근데 엔비디아의 진짜 무서움은 하드웨어를 넘어서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엔비디아를 단순한 칩 제조사가 아닌 플랫폼 기업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더 이상 GPU라는 개별 부품만 파는 게 아니에요. GPU, CPU, 네트워킹 장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적으로 구동하는 소프트웨어까지 한데 묶어서 AI 서버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칩만 팔던 회사가 갑자기 시스템 전체를 판다니 이게 그냥 부품을 세트로 묶어 파려고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건가요? 고객사 입장에서는 왜 이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 회사가 엔진만 파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조립되고 튜닝된 F1 레이싱카를 트랙 사용법 설명서까지 붙여서 파는 것과 같아요. 아, 고객사는 복잡한 부품들을 사서 조립하고 최적화하는 골치 아픈 과정을 모두 건너뛰고 바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완성품을 사는 거죠. 당연히 엔비디아는 훨씬 비싸게 그리고 더 높은 마진으로 팔 수 있고요. 와,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전략이네요. 최근에 그록이라는 AI 스타트업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것도 이런 전략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행보가 정말 영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록의 LPU라는 기술은 AI의 여러 작업 중 추론이라는 특정 분야에서 엔비디아 GPU보다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거든요. 엔비디아가 모든 AI 연산은 우리 GPU로만 해라고 고집하는 대신에 특정 분야에서 더 나은 기술이 있다면 라이센스를 통해서 우리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거예요. 경쟁 기술까지도요? 그렇죠. 경쟁 기술마저 흡수해서 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아주 유연하고 무서운 전략이죠. 엔비디아가 공급망이라는 외부의 위협에 맞서 해자를 쌓고 있다면 다른 회사는 내부에서 터진 거대한 위기, 즉 주력 상품의 특허 만료라는 시한폭탄을 어떻게 해체했는지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헬스케어 분야의 AVV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네, 한때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약 휴미라의 특허 만료는 에브비에게 정말 거대한 위기였죠. 회사 전체를 지탱하던 기둥 하나가 통째로 뽑혀나가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거의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을 텐데 그걸 새로운 약 2개로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고 있어요. 마치 전설적인 은퇴한 축구 선수의 빈자리를 2명의 엄청난 신인 선수가 나타나서 완벽히 메우는 느낌이랄까요? 스카이리치와 림버크가 그 주인공이죠. 그 비유가 딱 맞네요. 3분기 실적만 봐도 스카이리치 매출은 46%, 림버크는 34%나 성장했어요. 둘의 합산 매출이 곧 과거 휴미라의 전성기 시절 매출을 넘어설 기세예요. 경영진은 2027년까지 이 두 약의 합산 매출이 31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가장 모범적인 사례죠. 근데 에브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면역학이라는 자신들의 안방을 넘어서 아예 새로운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특히 유전자 치료제 분야가 흥미롭던데요. 바로 ABV 아리비리X314라는 치료제 파이프라인이죠. 노인성 황반변성과 큰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제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딱 하나입니다. 단 한 번의 치료. 단 한 번의 치료요?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보통은 계속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존 치료법은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눈에 직접 주사를 맞아야 하는 좀 고통스러운 과정의 반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전자 치료제는 단 한 번의 시술로 치료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히 좀 더 편한 치료법이 아니라 치료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말에 3상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죠. 와, 정말 성공한다면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종양학 분야에서도 앱킬리라는 신약이 FDA 승인을 받는 등 성과가 좋다고 하니 이제는 단순히 휴미라의 후계자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앱비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면역학, 안과질환, 종양학이라는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을 모두 갖추게 된 거죠. 여기에 3.2%라는 안정적인 배당과 꾸준한 자사주 매입까지 더해져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동시에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업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앱비가 긴 호흡의 R&D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이 기업은 여전히 높은 금리라는 지금의 거시경제 환경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금융 서비스 분야의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입니다. 네, 고금리 시대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은행이나 증권사는 고객이 맡겨둔 돈을 운용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데 금리가 높을수록 그 수익이 커주니까요. 성장 지표들을 보면 정말 감탄이 나와요. 순이익이 1년 만에 21%나 늘었고요. 고객 수는 400만 명, 고객 자산은 7,5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과를 별다른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 없이 이뤄냈다는 점이에요. 그게 바로 이 회사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낮은 수수료와 뛰어난 플랫폼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해서 입소문만으로 성장해온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무부채 경영이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어요. 장기 부채가 전혀 없죠. 부채가 전혀 없다고요? 네. 이런 재무적 안정성 덕분에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으로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한 것처럼 암호화폐에 익숙한 젊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데도 아주 적극적이죠. 앞으로의 진짜 승부수는 따로 있다면서요? 2025년 말에 신청한 미국 국가 신탁은행 인가가 그 열쇠라고 하던데요. 네, 이 부분이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를 완전히 다른 레벨의 회사로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인가가 승인되면 단순히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브로커를 넘어서게 돼요. 수탁이나 증권 대여 서비스처럼 기관 투자자들을 상대로 하는 훨씬 크고 수익성 높은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거죠. 아, 개인 고객 위주에서 기관 고객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최근 S&P 500 지수에도 편입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미 높아진 상태인데 이건 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되겠네요. 그렇죠. 활발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고금리 환경의 수혜, 그리고 기관 자금의 유입이라는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기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안정적인 현금 제국을 바탕으로 AI에 투자하는 알파벳, 공급망을 장악해 AI의 미래를 독점하려는 엔비디아, 특허 만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파이프라인 다각화로 돌파한 앱비, 그리고 고금리 환경을 기회로 삼는 무부채 기업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테지. 이 4가지 단서를 모아보니 어떤 그림이 완성되는 것 같나요? 오늘 살펴본 기업들은 AI, 헬스케어, 금융이라는 전혀 다른 분야에 속해 있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바로 미래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임이죠. 미래의 리스크를 제거하는 게임이요? 네, 알파벳은 검색이라는 독점적 현금 흐름으로 AI 투자의 불확실성, 그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미래의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공급망이라는 가장 큰 리스크를 선점해서 제거하고 있어요. 아, 앱비는 특허 만료라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새로운 블록버스터 신약 파이프라인으로 제거했죠.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 브로커스는 장기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 구조로 금리 변동 같은 외부 환경의 리스크를 방어하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고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네요.
단순히 좋은 회사를 찾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미래를 철저하게 대비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회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미래의 위험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명확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네 기업이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오늘 논의한 기업들 외에도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AI나 인구 구조 변화와 같은 거대한 흐름의 영향을 받아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미래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기업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런 기업의 단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흥미로운 기회를 발견하실지도 모릅니다.